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면접조사로도 확인된 이재명 역풍 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NBS 왜 4개 기관 합동조사 있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RS 전화 자동응답기로 했던 그 조사는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약진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의 뭐 한민수 대변인 같은 사람은 면접조사가 나와봐야지 ARS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뭐 조선일보에서는 뭐 ARS의 착시 뭐 이런 걸 보도를 했던데, 글쎄요. 어제 NBS 조사 결과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ARS로 트렌드가 확실히 확인이 됐고, 면접조사로까지 그 내용이 물론 뭐 퍼센테이지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흐름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착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잘못이다. 그렇게 봅니다. NBS 여론조사는 1월 6, 7, 8 이렇게 면접조사를 한 거고요. 뭐 과표집 등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면접이기 때문에, 뭐 ARS 기계음이기 때문에 기계음에는 뭐 보수 지지층 열심히 답변한다? 글쎄 뭐 그렇다 쳐도 그거는 옛날부터 지적되어 왔던 바고, 면접은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면접도 약간의 오차야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오차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뭐 그거 다 감안해서 보면 여하튼 트렌드는 어제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2였습니다. 4%포인트 차이죠. 12월 19일 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해서 2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13%포인트에서 4%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줄었습니다. 자, 태도를 유보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 NBS 조사에서 12월 19일에 24%였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는 5%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19로 줄은 겁니다. 그럼 이 줄어들은 5%포인트가 대부분 다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면접조사는 ARS와 좀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갤럽 조사도 지난 한 2주간 쉬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거는 10일 아닙니까? 7, 8, 9. NBS 조사하고 하루 차이 납니다. 어저께까지 조사를 한 거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 2%포인트 차이. 이것도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차 범위 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못 믿을 거냐? 그 연말연시에 갤럽은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 조사가 12월 17, 18, 19 요게 직전 조사입니다. 그때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습니다. 24, 2배. 그동안 민주당은 12%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가 올라가서 24%포인트 그야말로 지지율이 요동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2주 만에 24%의 국민 여론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혁명이라도 났냐? 거의 지지율 혁명 수준입니다. 이거는 ARS도 확인되고 면접으로도 NBS에 이어서 갤럽으로 또 확인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 12월 17, 18, 19 이때 하고 2주 전이죠, 불과. NBS도 그렇고. 그럼 그 2주 동안 무엇이 지지율 혁명을 일으켰느냐?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무엇이 지지율 혁명을 일으켰느냐? 그동안에는 간간히 ARS 조사는 나왔었는데 뭐 ARS보다 좀 더 믿음직하다는 면접 조사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2주 동안 뭐가 있어요? 그 2주 동안 한번 정치 이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 이슈를 쭉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12월 27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요.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12월 29일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고 12월 30일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계엄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죠. 최상목 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고 1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됐었죠. 지지층 결집용이냐 아니면 이게 뭐 극우의 유튜브에 기댄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간에 그 전이죠. 작년 12월 30일인가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그 체포영장이 1월 4일에 집행에 실패했고 국민의힘 탄핵소추인단이 1월 3일에 헌재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는데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부터 공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1월 7일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런 것들입니다. 2주간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이제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사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 기자 경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저는 한덕수 대행 탄핵이라고 봅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제가 그것도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탄핵 사유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사실상 무고입니다. 무고. 탄핵이 아니고. 무고 탄핵이죠. 무고. 누명을 씌워서 국회 의석수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탄핵을 성사시킨 거. 그것도 200명이 아니고 151명으로 그것도 억지로 성사시킨 거거든요. 무고 탄핵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뭐냐면 탄핵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비상계엄 선포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군 수뇌부들한테 전화해서 뭐 여의도를 뭐 점령하라 어쩌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여하튼 그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되니까 이 정도면 뭐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는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해? 그럼 이거 국정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이 즈음에 또 있었던 것이 그 노종면 원내대변인인가요?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하는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무안공항 참사로 약간의 정쟁적 요소가 사라지니까 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공세가 약간 좀 희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조급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이 패착이었다. 가장 큰 패착이었다. 저는 이때부터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12월 27일입니다. 그때부터 지지율이 급격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저는 내란죄 철회라고 봅니다.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기일 때 내란죄 철회 얘기를 국회 소추인단이 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뭐 법률적인 논란까지 완벽하게 그게 소추인단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거는 법률적 논란이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 탄핵소추 때 했던 그 사유와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면 그러면 그거는 재표결을 해야 된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결정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가 남은 거는 지금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그 재정리한다고 한 것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될 때의 그 내용과 동질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동질성을 어긋나느냐, 이거를 헌재 재판관이 판단해야 됩니다. 어긋난다고 판단을 하면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 논란인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얘기고, 정치적으로는요, 비상계엄과 내란죄 두 가지로 탄핵소추를 했는데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뭐야, 그러면 탄핵 무효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에 실패한 겁니다. 법률은 좀 밀어볼 만할지 모르겠으나 정치에 실패한 거.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뭐 법률적으로 따져서 뭐가 어떻고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뭐 치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두 가지로 탄핵했다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그럼 재표결해야지. 이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다. 그 눈높이를 민주당이 맞추지 못했다. 요 첫 번째가 한덕수 탄핵, 두 번째가 내란죄 철회.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저는 최상목 대행의 헌재재판관 임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뭐가 잘못됐는데? 법률적 논쟁과 별개로 헌재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습니다. 그건 곧 무엇일까요?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불러왔다. 왜? 그러면 탄핵 인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급격하게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만 해도 야당의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간선, 그다음에 경제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거를 생각했는지 모르나 그 정치적 후폭풍은 바로 이재명을 직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일반적인 생각, 50% 넘는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 탄핵돼야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되지,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50% 넘는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딱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다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부분에는 반대한다. 사실 그게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이재명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제가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가 반영이 됐다. 근데 이런 결과들이 모두 민주당에는 다 악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추락하고 국민의힘은 약진하는,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새로 해서 뭐 탄핵, 계엄 뭐 이런 데 사과했다? 그건 뭐 말로만 사과한 거죠. 여전히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비상계엄 문제에 관해서 입장 정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게 오히려 국민 눈높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미우니까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지금 챙겨가고 있는, 씨는 딴 사람이 뿌렸는데 수확은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여전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뭐 안 믿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ARS 조사 7, 8개 모두 다 비슷한 트렌드. 면접조사 2개, 어제 NBS 오늘 갤럽 똑같은 트렌드. 거기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입법 독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쌍특검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제 조금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좀 둔화되겠죠. 국민의힘의 상승 추세 이것도 좀 둔화가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듯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언제든 탄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이거든요. 조기 대선에 대한 조급증. 이 조급증을 국민들의 중도층이 상당수가 지금 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싫은데 이재명 대표도 싫은데 이런 정서에 지금 민주당이 이걸 역주행하다 보니까 그 역풍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역풍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줄이려면 이재명 대표가 조급해지거든요. 지금 2심 2개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하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은 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선거법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만약에 대선 전에 3심까지 끝난다 또는 2심 결과라도 나온다. 치명적이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뭐 또 어떤 지연책을 쓸지 모르겠으나 그 지연책을 쓸 때마다 표에 도움이 될 리는 없죠. 왜? 그 지연책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아니까. 그러나 뭐 결정적인 악수를 둘지는 아직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난 2주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들은 다 먹은 것처럼 차기 정권을 다 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오만하다 내지는 김칫국 마신다 이런 인상을 주었고 그 구체적인 행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내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조금 완화되겠지만 민주당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엄청난 연구를 하겠죠. 그러나 그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급증을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버려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건 함께 우리가 앞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양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추세도 이재명 대표가 뒤집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